왼쪽과 오른쪽 컬러감이 살짝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왼쪽이 sRGB고 오른쪽이 P3입니다. 붉은 계열에서 P3가 훨씬 더 발광되는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칼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캔버스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간단하게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을 앞서 하고 자세하게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셀프 잡을 첨부해서 넣을까 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프로크리에이트 잡박 지식. 이러면 두 가지 의견이 다 반영이 되는 거겠죠? 보다가 지루하거나 막히는 부분이 생길 때 억지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분의 1 정도만 알아들어도 반복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혀지니까요. 막히면 넘어갔다가 다시 궁금해질 때 되돌아와도 되고 필요할 때 편하게 골라보시면 될 듯 합니다. 목차는 캔버스 생성하는 방법, 색상 프로필, 타임랩스 설정, 캔버스 속성, 알셀프 잡, 픽셀 해상도, 비트맵 방식, 벡터 방식, 색상 프로필, 마무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타임테이블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플러스는 캔버스를 생성할 때 누르는 아이콘이고요. 기본으로 몇 가지 사이즈를 제공해 주는데요. 사이즈를 선택할 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를 먼저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A4 사이즈로 다이어를 만들겠다, 떡 메모지를 만들겠다, 스티커를 만들겠다. 원하는 사이즈가 있겠죠?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땐 상단에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 추가하셔도 됩니다. 나는 아이패드 그림 연습 위주로 할 거다,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기본에 있는 스크린 크기를 선택하시면 대체로 무난합니다. 나중에 필요시에 따라 큰 설정이 필요할 때는 그때 크게 설정을 따로 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사이즈 만드는 법을 해볼게요. 제목을 터치하면 새로운 제목을 정해줄 수 있고요. 크기의 단위는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 픽셀이 있습니다. 원하는 단위로 하면 되지만 보통은 픽셀 단위를 주로 사용합니다. 저는 가로 세로 2000에 2000 정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DPI는 해상도의 단위인데요. 1인치당 표현되는 점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1인치 안에 몇 개의 점을 넣어서 표현할 것인가. 우리가 학생 때 배웠던 점묘법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점 100개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1000개로 표현하는 게 아무래도 밀도가 높게 표현되겠죠? 수치를 높게 설정할수록 해상도가 선명해서 픽셀이 깨지진 않으나 파일의 크기와도 비례하기 때문에 아이패드 같은 화면에서만 활용할 거면 72에서 한 150 정도 사이에서 해주시면 되고 인쇄나 출력을 하실 거면 300 이상을 넣으셔야 원하는 퀄리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레이어 수는 무한대로 있어주면 작업이 편할 텐데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캔버스 사이즈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살짝 보면 제가 1000에서 1000으로 할 때는 최대 레이어 수가 250개가 되죠. 근데 제가 여기를 5000에 5000으로 할 경우에는 17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너무 크게 하면 레이어를 많이 사용 못하겠죠? 이거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프로크리에이트가 업데이트로 바꿔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나니 용어부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 싶어서 알셀프 잡으로 추가 설명 넣겠습니다. 자, 다음은 색상 프로필인데요. 크게는 RGB와 CMYK 이렇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죠. 얘들은 뭐냐 하면 우선 간단한 설명. RGB는 기기의 화면에서 쓰는 디스플레이용, CMYK는 인쇄 출력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력할 일이 거의 없고 온라인상에서만 사용할 거라면 RGB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래 주르륵 있는 건 컬러 프로파일인데요. 뭐가 뭔지 모르게 너무 많지만 가장 많이 쓰는 기본을 택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색의 영역 차이가 있으나 디스플레이 P3와 두 번째 sRGB 둘 중에 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뒤쪽 알셀프 잡을 참고해주세요. 자, 타임랩스 설정. 여기는 내가 그린 그림의 과정을 녹화해주고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보여주는 비디오 기능인데요. 맨 위는 해상도고요. 4K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죠? 해상도는 좋아지지만 당연히 용량도 늘어나게 되니까 용도에 따라 체크하시면 됩니다. 품질은 4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신의 기기 용량에 맞게 또는 쓰임새에 맞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HEVC는 고효율 비디오 코덱입니다. 애플은 사진도 비디오도 좀 더 스마트하게 고성능 저용량의 코덱들을 채택했는데요. 화질은 좋으면서 용량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은 호환성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저장 공간도 없지만 녹화를 할 필요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캔버스 내 설정에서 타임랩스 기능을 아예 꺼줄 수도 있습니다.
배경 색상과 배경 숨김이 있는데요. 배경 색상은 흰색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컬러를 눌러서 다른 컬러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하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배경 숨김도 캔버스 내에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둘 다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둘 다 기본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정해졌으면 창작을 터치.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캔버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아무거나 많이 자주 찌그리면 되겠죠? 그러나 그리는 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구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엔 이리저리 스와이프하면 제스처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얘도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사이즈나 DPI 또는 단위를 편집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픈 분들을 위해 알슬프 잡을 넣었는데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프로크리에이트 잡박지식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구입하셨다면 픽셀이나 해상도, 레이어 같은 용어는 기본적으로 익숙해져야 하는 용어입니다. 픽셀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이 네모난 점입니다. 그러니까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또 면이 되는 거죠. 해상도는 사전적 의미로는 이러하지만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미지가 얼마나 쨍하게 선명하냐, 덜 선명하냐, 즉 이미지의 선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이 픽셀들이 많이 모여서 이미지로 표현이 되면 해상도가 높고 픽셀들이 적게 모여서 이미지가 표현이 되면 약간 흐리멍텅하게 보이니까 해상도가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픽셀과 해상도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럼 이어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 번 정도는 알고 지나가면 개념을 알 수 있는 설명이라 하고 지나갈게요. 대충 들리는 내용만 들으셔도 되고 머리 아프시면 일단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프로크리에이트의 속성을 알려면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미지 표현 방식에는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어도브사의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차이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사전적 의미로는 이러하지만 쉽게 구분하자면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픽셀의 깨지고 안 깨지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미지를 확대하면 해상도가 깨지고 더 확대하면 이런 계단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방식을 비트맵 방식이라고 하고 일러스트레이터처럼 확대를 계속해도 계단 현상이 없이 선명한 상태를 벡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 방식에서는 처음에 작게 그렸어도 나중에 큰 이미지가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키워도 계단 현상이 생기거나 흐려지지가 않지만 비트맵 방식은 작게 그리면 나중에 크게 키웠을 때 이미지가 다 깨지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 파일이 큰 거는 작게 할 수 있지만 작은 건 크게 하면 해상도가 깨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프로크리에이트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포토샵과 같은 비트맵 방식입니다. 그래서 확대할수록 깨지기 때문에 캔버스를 설정할 때 너무 작게 그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크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캔버스 사이즈에 따라 레이어 개수를 제한합니다. 아까 살짝 보여드렸듯이 수치가 커지면 자동으로 레이어 수치가 줄어들었죠? 레이어 개수를 제한한다는 게 뭘까요? 레이어라는 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 밥상을 이떠시만한 걸 구했어요. 근데 이 큰 밥상을 차리려면 밥도 담고 국도 담고 반찬도 담아야 해서 한 30개의 그릇이 필요한데 그릇을 한 5개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접시가 모자르다 보면 아예 못 담거나 김치와 나물과 밥을 한꺼번에 담아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맛이 섞여버릴 수도 있고 김치 국물이 나물이나 밥으로 흘러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굉장히 신경을 써서 담아놔야겠죠. 이렇듯 무조건 캔버스를 크게 하면 레이어 개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거나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밥상에 여분 있는 그릇이 주어지는 게 밥상을 옮기기도 편하고 새로운 반찬을 리필해서 먹기도 편한 것이죠. 그럼 적당한 게 어떤 사이즈냐? 잘 모르는 초보 때는 누가 좀 대충 정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적당한 사이즈 알려줘. 네, 스크린 크기는 기본으로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저의 경우에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니까 2388에 1668 픽셀이 되겠네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장 무난하게는 본인이 가진 기기의 스크린 사이즈로 설정을 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턴 색상 프로필 알슬프잡 추가합니다. RGB는 빛의 삼원색입니다. 화면용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미술 시간에 배웠던 지식을 가끝으로 끄집어내어 보면 빛의 삼원색은 컬러를 혼합할수록 하얀색이 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여러 개의 빛이 한 군데로 모이면 많이 밝아지잖아요. 요거인 거죠.
굿노트에 다이어리를 꾸미거나 이모티콘을 만들 때는 이걸로 선택해서 작업해야 합니다. 반면에 CMYK는 염료의 삼원색입니다. 인쇄용 모드고 얘는 컬러를 혼합할수록 블랙이 됩니다. 미술 시간에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탁하고 검게 되는 것이 기억나죠? 실물 스티커나 떡 메모지 같은 걸 만든다면 이걸로 선택해서 작업해야 합니다. RGB는 화사하게 표현되고 컬러가 쨍하며 더 많은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CMYK는 인쇄 시에 실제 작업물과의 색감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력물로는 빛의 삼원색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RGB로 작업을 해도 자동으로 CMY로 인식이 돼서 출력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색감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쨍하고 화사한 느낌으로 작업을 해서 보냈는데 자동으로 CMYK로 출력이 되니까 뭔가 모르게 얘보다 어둡고 우중충한 느낌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어쩌죠? 망한 거죠. 근데 우리는 주로 아이패드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다이어리 꾸미기 용도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RGB를 선택하는 거죠. 아까 P3와 sRGB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P3와 sRGB는 색의 영역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좀 가져오면 P3는 기존 sRGB보다 25% 더 넓은 색 영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적색 부분에 특히 최대치에 가까운 색 표현이 가능합니다. 주로 애플 제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도표로 보여드리면 색의 영역의 이 세모꼴의 차이를 보면 영역의 범위가 많이 다르죠. 실제로 컬러를 표현해보면 같이 놓고 비교 시에 차이가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에서는 차이가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왼쪽과 오른쪽 컬러감이 살짝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왼쪽이 sRGB고 오른쪽이 P3입니다. 붉은 계열에서 P3가 훨씬 더 발광되는 느낌입니다. 마치 레티나와 아몰레드의 차이처럼 느껴져요. 붉은 계열에서만 꼭 차이가 난 건 아니고요. 푸른 계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로 sRGB는 약간 더 차분한 느낌이고 P3는 좀 더 쨍하고 발광되는 약간 더 산뜻한 느낌입니다. 참고하셔서 내 그림과 좀 더 어울리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부분이 설명의 내용이라 힘드셨죠? 근데 구성이나 개념 또는 기능 설명을 하려면 아무래도 초반 설명은 조금 시간이 투자돼야 할 듯 합니다. 우선은 들리는 내용만 자연스럽게 들으시고요. 더보기란에 단락단락 타임테이블을 써놓을 예정이니까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책 펼쳐보듯이 찾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찾아보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땀 한번 닦으시고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칼리아였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